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2층 210호. 새벽 5시 정각, 알람도 없이 눈을 뜨는 김순애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74세의 나이에도 몸은 정확한 시계처럼 움직이죠. 이불을 정리하고 슬리퍼를 신은 발걸음은 곧바로 부엌으로 향합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물을 올리는 소리가 고요한 아파트에 울려 퍼지죠. 순애는 이 시간이 좋습니다. 아직 아무도 깨지 않은 평화로운 시간, 자신만의 시간이거든요. 하지만 이 평화도 잠깐일 뿐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재료들을 꺼내며 머릿속으로 하루 스케줄을 정리해요. 며느리 박소연은 아침 7시에 출근, 아들 김현수는 7시 30분에 집을 나서고 손녀 유진이는 8시 10분까지 등교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아, 오늘 소연이 생리통 있다고 했으니 미역국을 끓여줘야지. 순애는 냉동실에서 미역을 꺼내 물에 불리면서 중얼거립니다. 며느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통으로 고생한다는 걸 알고부터는 그날만큼은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곤 했거든요. 밥솥에서 김이 오르기 시작할 무렵 순애는 도마 위에 물을 올려놓고 썰기 시작합니다. 도독도독 칼소리가 리듬감 있게 울려요. 30년 넘게 이 시간을 지켜온 손놀림은 이미 예술입니다. 할머니. 뒤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에 순애는 고개를 돌립니다. 9살 손녀 유진이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 입구에 서 있어요. 유진아,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할머니 소리가 들려서요. 순애는 칼을 내려놓고 손녀를 바라봅니다. 뜬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유진이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의 아들을 떠올리죠. 현수도 저 나이 때는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할머니가 시끄럽게 해서 깼구나. 미안해.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 요리하는 소리 좋아해요. 안전한 느낌이 들거든요. 순애의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사람은 오직 유진이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계는 어느새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아침 준비 시간이죠. 순애는 유진이를 안방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요리에 집중합니다. 부침가루를 물에 개어 호박전을 부치고 밑반찬통에서 김치와 단무지를 꺼내 작은 접시에 담아냅니다. 며느리는 김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아들과 손녀를 위해서는 빠뜨릴 수 없는 메뉴거든요. 6시 30분 며느리의 알람 소리가 들려옵니다. 순애는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그릇을 놓으며 미소를 지어요. 소연아, 일어났니? 미역국 끓였다. 네, 감사합니다. 며느리의 대답은 늘 그렇듯 건조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건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인사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아침 식사 시간 가족 넷이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순애는 가장 늦게 자리에 앉아 가족들의 식사를 챙기느라 바쁘죠. 아빠, 오늘 체육 있어서 김밥 싸달라고 했잖아. 유진이의 말에 순애는 벌떡 일어섭니다. 아, 맞다. 김밥 싸야지. 참기름 발라서 맛있게 싸줄게. 순애 씨, 그런 건 미리미리 준비하셔야죠. 며느리 소연의 말에 순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왠지 기분이 씁쓸해지죠. 벽에 걸린 달력 한 구석에는 작은 글씨로 순애 생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자신의 75번째 생일이에요. 하지만 이 작은 메모를 알아차린 가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순애의 하루는 오롯이 가족을 위한 시간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일상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마워하는 것도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도 아닌 그냥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말이죠. 순애는 식탁을 치우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침 햇살이 아파트 단지를 비추고 있어요. 저 햇살처럼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존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며느리 소연의 생일은 11월 15일입니다. 순애는 이날을 위해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어요.
시장에 나가 좋은 갈비를 골라오고 소연이 좋아하는 잡채를 위해 당면도 미리 불려놨죠. 생일 당일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갈비찜을 제대로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갈비를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양파와 배를 갈아서 양념장을 만드는 과정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해나갑니다. 오늘 소연이 생일이니까 갈비찜 해줘야지. 혼자 중얼거리며 요리하는 순애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해요. 며느리가 좋아할 얼굴을 상상하니 절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후 2시쯤 집안에는 갈비찜 냄새가 진동했어요. 순애는 잡채도 정성스럽게 볶아내고 소연이 좋아하는 도토리묵 무침까지 준비했습니다. 생일상이라고 하기에는 소박하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진심이었죠. 저녁 6시 소연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소연아 생일 축하한다. 갈비찜 해놨어.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본 소연의 표정이 잠깐 밝아집니다. 하지만 그 표정도 금세 평소의 무표정으로 돌아가죠. 감사합니다. 단 2마디. 순애는 더 큰 반응을 기대했지만 며느리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는 듯한 반응이에요.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는 동안 순애는 계속해서 소연의 그릇에 갈비를 올려줬습니다. 소연아, 더 먹어. 오늘은 내 생일이잖아. 네, 잘 먹고 있어요. 하지만 소연은 스마트폰을 보며 대답할 뿐이었어요. 회사 업무인지 뭔지 계속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죠. 식사가 끝나고 소연이 방으로 들어간 후 순애는 설거지를 하며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갈비찜을 맛있게 먹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어제 남은 갈비찜으로 죽을 끓여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를 열어보니 갈비찜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제 갈비찜을 안 먹었나? 의아해하며 소연에게 물어봤습니다. 소연아, 갈비찜 입에 안 맞았니? 거의 안 먹었던데. 아, 그게요.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 고기를 잘 안 먹어요. 어머님이 좋아서 하시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순애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님이 좋아서 하시는 거니까. 이 한마디가 마음속 깊이 박혔습니다. 며칠 후 비슷한 일이 또 있었어요. 순애가 김치찌개를 끓여놨는데 소연이 라면을 끓여 먹는 걸 봤거든요. 소연아, 김치찌개 있는데 왜 라면을 먹니? 어머님, 그런 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간단하게 먹는 게 좋아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마치 자신의 정성이 불필요한 일처럼 들리는 말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순애는 용기를 내서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소연아, 오늘 저녁은 내가 뭐 해줄까?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소연은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어 잠깐 순애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님이 좋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는 뭐든 잘 먹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순간 순애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지난 10년간 자신이 해온 모든 일들이 어머님이 좋아서 하는 일이었다는 말씀입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것이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한 일이었다는 건가요?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소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머님이 좋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족을 위한 마음에서 나온 일이었을까요? 순애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자신의 헌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난 순애는 부엌에 서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습관이라는 건 무서운 것이에요. 결국 순애는 평소처럼 밥을 지었고 국을 끓였습니다.
다만 이전처럼 즐거운 마음은 아니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 소연은 평소처럼 무심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순애의 대답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건조하고 의무적인 느낌이었죠. 그날 오후 순애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었을까?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였을까? 그 경계가 점점 모호해졌어요. 그날 저녁 순애에게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후 5시부터 저녁 준비를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순애는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나 왜 이러고 있지?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벌써 국물이 끓고 있을 시간인데 부엌은 고요했습니다. 순애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더군요. 6시 30분쯤 현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녁은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순애를 본 현수의 첫마디였어요. 인사도 없이 안부도 묻지 않고 바로 저녁 얘기부터 꺼내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아, 현수야. 오늘은 좀 늦을 것 같다. 왜요? 어디 아프세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픈 건 아니었어요. 그냥 오늘은 하기 싫었을 뿐이었죠. 아니야, 그냥 좀 쉬고 싶어서. 현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안 한다고.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7시쯤 소연도 퇴근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따뜻한 저녁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 오늘은 식탁이 비어 있었어요. 어머님, 저녁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소연의 물음에 순애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좀 쉬고 싶어. 너희들끼리 해서 먹어. 소연과 현수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결혼한 지 10년 시어머니가 저녁을 안 차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해 먹죠? 현수가 소연에게 물어봤지만 소연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어요.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까요? 결국 그날 저녁은 현수가 라면 3개를 끓였습니다. 순애 목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순애는 라면 한 젓가락도 먹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 유진이가 아빠에게 물어봤지만 현수도 모르긴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밤 순애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녁 준비를 안 했을 때의 그 해방감이 뭔지 곰곰이 되짚어 봤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 5시에 눈은 떴지만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그대로 누워 창밖을 바라봤죠. 6시가 되어서야 부엌에서 소연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직접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소연이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순애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에는 간단한 토스트와 우유, 그리고 인스턴트 미역국이 놓여 있었어요. 고마워. 순애는 짧게 말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어보니 버터가 제대로 발리지 않아서 퍽퍽했어요. 미역국도 짠맛이 강했고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기했어요. 며느리도 해보니까 음식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걸 깨달을 테니까요. 어머님, 어디 아프세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쉬고 싶어서 그래. 하지만 이상해요. 어머님이 이러신 적이 없는데. 순애는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이긴 한데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도 엿보였어요. 왜 내가 안 해주니까 불편하지?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이러시니까 걱정되어서요. 순애는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소연아, 너 며칠 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내가 좋아서 하는 거라고 했잖아.
소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자신이 했던 말이 기억났거든요. 그건 맞는 말이야.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순애의 말에 소연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저녁도 순애는 저녁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거실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읽는 소설이었는데 주인공이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더군요. 현수와 소연은 어제처럼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유진이가 순애에게 와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정말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니야, 유진아. 할머니는 괜찮아. 그럼 왜 요리 안 해요? 순애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도 가끔은 쉬고 싶을 때가 있어. 사람은 누구나 그런 때가 있단다.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9살 아이에게는 할머니의 변화가 그저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현수가 참지 못하고 순애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집안일은 누가 해요? 순애는 현수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45살이 된 아들이지만 아직도 어머니가 모든 집안일을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더군요. 현수야, 너는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집안일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니? 그건 어머니가 하시니까. 그래, 내가 했지. 하지만 이제는 좀 쉬고 싶어. 순애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순애는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가는 것도 가족들 식재료를 사기 위해서였는데 오늘은 그냥 산책하고 싶어서였어요. 아침 9시쯤 아파트를 나선 순애는 천천히 동네를 걸었습니다. 평소에는 빨리빨리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이렇게 여유롭게 걷는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어머, 순애 씨 아니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순애는 돌아봤습니다. 같은 아파트 3층에 사는 이복순 씨였어요. 아, 복순 씨. 안녕하세요. 요즘 시장에서 잘 안 보이던데 어디 아프셨어요? 순애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자신을 시장에서만 보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더군요. 아니에요. 그냥 좀 쉬고 있어요. 아, 그럼 저하고 복지관에 가보실래요? 거기서 노년층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복지관? 순애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동안 복지관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복지관에서 뭘 하는데요? 요가도 하고 노래교실도 있고 공예 수업도 있어요. 저는 탁구를 배우고 있어요. 탁구? 72살의 복순 씨가 탁구를 배운다고요? 순애는 신기했습니다. 한번 구경이라도 가볼까요?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순애는 잠깐 망설였어요. 집에서는 며느리와 아들이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할지 걱정하고 있을 텐데. 하지만 문득 소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이 좋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잠깐만 가볼까요? 동네 복지관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순애는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집에만 매여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죠. 복지관 현관에 들어서니 게시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 프로그램 안내문이 붙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노년 여성 도자기 공예반 신규 모집이라는 문구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도자기 공예반이요? 네, 새로 생긴 프로그램이에요. 흙으로 그릇도 만들고 장식품도 만든다더라고요. 순애는 그 전단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수강료는 월 3만 원. 그리 비싸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흥미로워 보이네요. 해보실래요?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언제부터인가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시부모를 모시면서 자신만의 시간이라는 게 사라진 지 오래였으니까요.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기 사무실에서 하면 돼요. 신분증만 가져오시면 되고요. 복순 씨의 안내를 받아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도자기 반이요? 좋은 선택이세요. 우리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쳐 주셔서 초보자들도 금세 작품을 만들어내요. 정말 처음인데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대부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에요. 걱정 마세요. 순애는 신청서를 받아들고 잠깐 망설였어요. 이름을 적는 칸에서 펜이 멈춰졌습니다. 김순애.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을 정식으로 적어보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닌 그냥 김순애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나이를 적는 칸에서도 잠깐 멈췄습니다. 74세.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우스워 보일까요? 하지만 순애는 용기를 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어요. 첫 수업은 내일 화요일이에요. 준비물은 특별히 없고요. 앞치마만 있으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관을 나오는 길에 순애는 기분이 이상했어요. 설렘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기대감이기도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애는 문구점에 들렀습니다. 작은 수첩 하나를 샀어요. 예쁜 꽃무늬가 그려진 수첩이었죠. 이거 하나 주세요. 선물용이신가요? 포장해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쓸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순애는 수첩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순애의 새로운 시작. 도자기 수업 매주 목 오후 2시-4시. 복지관. 수첩에 자신만의 일정을 적어보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동안은 가족들의 일정만 챙기느라 바빴거든요. 점심시간쯤 되어서 현수가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점심은 드셨어요? 응, 먹었어. 사실 김치 몇 점으로 대충 때웠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저녁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나는 내일부터 수업을 다닐 거야. 네. 수업이요? 응, 도자기 만드는 수업. 전화 너머로 현수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갑자기 왜? 그런 건 나중에 하시고 일단 집안일부터. 순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또다시 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어요. 순애는 자신의 수첩을 들여다보며 내일 수업이 기대된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화요일 오후 1시 30분 순애는 새로 산 분홍색 앞치마를 메고 복지관으로 향했어요. 아침부터 긴장되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복지관 2층 공예실에 들어서니 이미 6명의 할머니들이 앉아 계셨어요. 나이는 순애와 비슷해 보였는데 모두 편안한 표정으로 수다를 떨고 계셨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한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김순애입니다. 아, 순애 씨. 저는 정말자예요. 여기 온 지 한 달 됐어요. 다른 분들도 하나씩 자기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최영자 씨, 박점순 씨, 한복희 씨. 모두 자신과 비슷한 또래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누구도 누구네 어머니 누구네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시 정각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손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김순애 씨죠? 반갑습니다. 저는 이미경 선생님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순애는 살짝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늘은 기초부터 시작해 볼게요. 흙이라는 재료가 어떤 건지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선생님이 순애 앞에 주먹만 한 흙덩어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처음 만져보는 도자기용 흙은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일단 손으로 주물러 보세요. 힘을 너무 주지 마시고 흙과 친해진다는 기분으로요. 순애는 조심스럽게 흙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부드러운 촉감이 신기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요리와 청소, 빨래만 해왔던 손에 전혀 다른 감촉이었죠. 어때요? 기분이 어떠세요?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신기해요. 이렇게 부드러운 줄 몰랐어요. 그렇죠. 처음엔 다들 그래요. 흙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거친 걸로만 생각하시는데 물을 머금은 흙은 정말 부드럽거든요. 다른 할머니들도 각자 흙을 주무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정말자 씨는 어떻게 여기 오게 되셨어요? 순애가 옆자리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혼자 있을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뭔가 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순애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갑자기 시간이 생겨서요. 사실 시간이 생긴 건 아니라 시간을 만든 거였지만 굳이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이제 간단한 그릇을 만들어 볼까요?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흙덩어리를 평평하게 누른 다음 가장자리를 살짝 올려서 접시 모양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천천히 하면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해보세요. 순애는 선생님의 말씀대로 흙을 평평하게 눌러봤어요. 그런데 힘 조절이 잘 안 되어서 한쪽은 두껍고 한쪽은 얇아졌습니다. 괜찮아요, 순애 씨. 처음엔 다 그래요. 다시 뭉쳐서 해보세요. 선생님이 옆에서 차근차근 알려주셨어요. 두 번째 시도에서는 조금 나아졌어요. 울퉁불퉁하긴 했지만 그럭저럭 접시 모양이 나왔습니다. 와, 순애 씨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정말자 씨가 순애의 작품을 보며 감탄했어요. 정말요? 네, 저는 첫날에 완전히 망쳤는데 순애 씨는 모양이 제법 나왔어요. 선생님도 순애의 작품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순애 씨. 손목 사용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힘 배분도 금세 익히시는 것 같아요. 순애는 가슴이 뛰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어본 게 언제였나요? 가족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는데 여기서는 작은 성취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할머니들과 함께 복지관 카페에서 차를 마셨어요. 순애 씨,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네, 물론이죠. 좋아요. 우리끼리 단체 채팅방도 있어요. 들어오실래요? 순애는 스마트폰을 잘 못 다루긴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녀 유진이가 가르쳐준 대로 해보면 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애는 자신이 만든 작품을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어요. 아직 말리지 않아서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부서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뿌듯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수와 소연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복지관에 수업 들으러 갔어. 순애는 자신이 만든 접시를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소연이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내가 만든 거야. 도자기 접시. 어머님이 만드신 거예요? 응. 현수도 다가와서 살펴봤어요. 생각보다 잘 만드셨네요. 처음 만든 치고는 잘했다고 선생님이 그러셨어. 순애는 뿌듯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는 수첩에 오늘의 경험을 적었어요. 첫 번째 도자기 수업. 접시 만들기 성공. 선생님이 손재주 좋다고 칭찬해 주셨음. 다른 할머니들도 친절함. 다음 수업이 기대됨. 수첩에 자신만의 기록을 남기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동안은 가족들 일정만 달력에 적어뒀는데 이제는 자신의 일정도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목요일 수업날이 기다려졌어요.
이번에는 컵을 만들어 본다고 했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순애가 도자기 수업에 다닌 지 2주가 지났을 무렵 집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소연의 표정에서 불편함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목요일 오후 순애가 수업에서 돌아오니 소연이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벌써 일주일째 제대로 된 저녁이 없었거든요. 어머님, 소연이 순애를 불렀어요. 목소리에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죠. 왜? 요즘 왜 그러세요? 뭐가? 순애는 일부러 모른 척 했어요. 소연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뻔히 알 수 있었거든요. 갑자기 수업이라니. 그리고 집안일도 안 하시고. 소연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섞여 있었어요. 내가 집안일 안 하면 안 되나?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살라고요? 순애는 소연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된 40살 여성이 시어머니 없이는 집안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걸 보니 한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어요. 소연아, 너는 결혼 전에 어떻게 살았니? 그건, 그때는 혼자였으니까. 지금도 혼자가 아니잖아. 현수도 있고. 하지만 현수는 회사 일로 바빠서. 순애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소연아, 나도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 하지만 어머님, 너 며칠 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내가 좋아서 하는 거라고 했잖아. 소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자신의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죠. 그때 현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또 라면이에요? 현수는 부엌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집안일은 누가 해요? 순애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45살이 된 장성한 남자가 아직도 엄마가 모든 걸 해주기를 바라고 있더군요. 현수야, 너는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집안일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니? 그건 엄마가 하시니까. 이제는 너희가 해야지. 엄마, 저희는 둘 다 직장인이라고요. 순애는 어이가 없었어요. 나는 직장인이 아니라서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는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내 시간을 누가 정해? 내가 정하는 거지. 현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럼 도자기 수업 그만두시고. 안 돼. 순애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왜요? 재밌어. 그리고 나도 내 이름으로 뭔가 하고 싶어. 내 이름으로요? 현수는 어머니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희는 아니? 나를 언제나 엄마 어머니로만 불렀잖아. 그런데 거기서는 나를 순애 씨라고 불러. 김순애라는 사람으로 인정해줘.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현수와 소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일이야. 순애는 자신이 만든 도자기 컵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대화할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방에서 나오지 않는 순애 때문에 현수와 소연은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엄마가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혹시 갱년기나 치매 같은 건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멀쩡하게 수업도 다니는데. 결국 이틀 뒤 현수는 회사에서 일찍 나와서 순애와 마주 앉았어요. 엄마, 진짜 수업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 집안일보다요? 순애는 아들을 차분히 바라봤어요. 현수야, 나는 22살에 너 아버지와 결혼했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52년 동안 집안일만 했어. 그러니까 더. 아니야.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고 싶어. 하지만 가정이 우선이잖아요. 가정이 우선이라고? 그럼 너는 가정을 위해서 뭘 하고 있니? 현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나는 돈을 벌어와요. 그래, 돈을 벌어와. 그럼 나는 왜 돈을 못 벌어?
왜 나만 집안일을 해야 해? 엄마는 엄마니까. 엄마라고 해서 내 꿈이나 하고 싶은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2년 동안 참아온 말들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나는 거절을 배웠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에게 강요되는 것들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무서우면서도 시원하다. 복지관 할머니들과의 단체 채팅방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자시 저도 아들이 왜 갑자기 그러냐고 물어봐요. 박점순 씨 가족들이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최영자 씨 처음엔 다들 그래요. 나중에는 이해해요. 다른 할머니들의 응원 메시지를 보니 순애도 힘이 났어요. 자신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순애가 도자기 수업에 다닌 지 한 달이 지나자 집안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어요. 현수와 소연은 매일 라면이나 김밥으로 때우는 식사에 지쳐 있었고 순애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상황은 절정에 달했어요. 순애가 수업에서 돌아오니 현수, 소연, 그리고 남편 김정수까지 거실에 모여 앉아 있더군요. 순애야, 앉아보자. 시아버지 김정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78세의 그는 평소에 집안일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순애는 소파 끝자리에 앉았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순애야, 요즘 왜 이러니? 어떡해요? 집안일도 안 하고 밖에만 돌아다니고. 이게 며느리가 할 일이냐? 시아버지의 말에 순애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죠. 아버님,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 집안이 이게 뭐냐? 시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현수와 소연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모르겠냐? 순애는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제 삶? 가정을 꾸린 사람이 무슨 제 삶이야? 그럼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평생 직장만 다니시고 집안일은 저에게만 맡기셨잖아요. 그건 남자니까 그런 거고. 왜 남자라서 그런 거예요? 저도 사람인데 왜 저만 집안일을 해야 하나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순애가 시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든 건 처음이었거든요. 순애야, 말버릇을 고쳐라. 아버님, 저는 틀린 말 안 했어요. 그때 소연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하세요? 순애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평범하게? 소연아, 평범한 게 뭐라고 생각하니? 가족끼리 화목하게 사는 거요. 화목하게? 내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게 화목한 거야? 희생이라니요. 어머님은 좋아서 하시는 거라고. 순애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 상황에서도 소연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좋아서 한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그럼 싫어서 하신 거예요? 응, 싫었어. 정말 싫었어. 순애의 대답에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특히 현수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엄마, 진짜요? 그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너희 밥 해주는 것도 싫었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도 싫었어. 그럼 왜 하셨어요? 사랑해서. 가족을 사랑해서 했어. 그런데 너희들은 내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 현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 현수야, 나는 김순애라는 사람이야. 너의 엄마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라고. 시아버지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순애야, 그런 말하는 게 아니다. 집안의 화목이 우선이야. 아버님, 그 집안의 화목이라는 게 저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거라면 그게 정말 화목한 건가요? 여자가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왜 당연해요? 소연이도 여자인데 왜 집안일 안 해요? 소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는
저는 직장을 다니니까. 나는 직장을 안 다니니까 집안일이 당연하다는 거야? 그날 밤 대화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각자 방으로 들어간 후 순애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쯤 순애는 조용히 일어나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많은 짐은 아니었어요. 옷 몇 벌과 도자기 수업에서 만든 작품들, 그리고 새로 산 수첩. 짐을 싸면서 순애는 수첩에 적었어요. 오늘 나는 깨달았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족의 반대에도 굴복하지 않을 용기가. 밤새 짐을 정리하면서 순애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가족들을 버리고 나가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을 버리고 가족만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 새벽 5시, 평소 같으면 부엌으로 향했을 시간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순애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순애는 이렇게 적었어요. 김순애 74세. 오늘부터 내 이름으로 살기 시작한다. 무섭지만 설렌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52년 동안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아온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거실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온 가족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순애는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잠든 얼굴을 보려고 방문 앞에 서봤어요. 하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대신 식탁 위에 편지를 남겼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는 너희를 떠나는 게 아니다. 다만 이제 김순애라는 이름으로 살고 싶을 뿐이다.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고 믿는다. 토요일 아침 7시 순애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와 도자기 작품들이 담긴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순애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정말로 집을 나오다니 74세의 나이에 말이에요. 미리 알아본 고시원은 집에서 지하철로 30분 거리에 있었어요.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지만 순애에게는 처음으로 가져보는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여기서 사실 거예요? 고시원 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74세 할머니가 혼자 고시원에 들어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거든요. 네, 조용해서 좋네요. 가족분들은 아세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작은 방에 짐을 풀면서 순애는 새삼 자신이 가진 게 얼마나 적은지 깨달았어요. 52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도 정작 자신만의 물건은 별로 없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옷장에 옷을 걸고 작은 책상 위에 도자기 작품들을 놓았어요. 그동안 만든 접시, 컵, 작은 화분까지. 비록 초보자의 작품이지만 순애에게는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방 정리를 마치고 나서 순애는 근처 마트에 갔어요. 혼자 먹을 식재료를 사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김치 한 포기, 라면 몇 개, 달걀 한 판. 정말 오래간만에 자신만을 위한 장복이었어요. 고시원으로 돌아와서 간단한 점심을 해먹었어요. 라면에 달걀을 넣고 김치를 곁들인 소박한 식사였지만 이상하게 맛있었습니다. 아무도 챙겨줄 필요가 없다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이었네요. 오후 2시쯤 휴대폰이 울렸어요. 현수였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편지가 뭔 소리예요? 현수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안전한 곳에 있어. 어디요? 당장 집에 들어오세요. 안 가. 엄마. 현수야, 나는 내 삶을 살고 싶어. 집에서 못 사실 게 뭐가 있어요? 순애는 한참 생각했어요.
현수야, 너는 나를 언제 김순애라고 불러본 적 있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엄마이기 이전에 김순애라는 사람이야. 그걸 인정받고 싶어. 전화 너머로 현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나이 생각해봐요. 나이? 74살이면 꿈을 포기해야 하나? 꿈이요? 응, 꿈. 나도 꿈이 있어. 순애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월요일 되자마자 순애는 복지관에 갔어요. 도자기 수업은 화요일이었지만 미리 가서 선생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순애 씨, 정말 혼자 나오셨어요? 이미경 선생님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네, 이제 제대로 제 삶을 살아보려고요. 대단하세요.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선생님은 순애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순애 씨,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면 복지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정말요? 네,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고요. 순애 씨처럼 손재주가 좋으시면 도자기 작품을 팔 수도 있어요. 순애의 눈이 반짝였어요. 자신이 만든 작품으로 돈을 벌 수 있다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화요일 수업 시간 다른 할머니들이 순애를 둘러쌌어요. 순애 씨, 정말 나오셨다면서요? 네, 이제 진짜 자유예요. 대단해요. 저는 엄두도 못 내겠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수업 시간에 순애는 이전보다 더 집중했어요. 이제는 취미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거든요. 순애 씨, 오늘 작품은 정말 훌륭해요. 판매해도 될 정도예요. 선생님의 칭찬에 순애는 뿌듯했어요. 정말요? 네, 다음 주에 복지관에서 작품 전시회가 있는데 참여해 보시겠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날 저녁 순애는 고시원 방에서 혼자 된장국을 끓여 먹었어요. 파 한 대를 송송 썰어 넣으니 향이 좋았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끓인 첫 번째 된장국이었어요. 수첩에 오늘의 일을 적었어요. 김순애 도자기 작품 전시회 참여 결정. 내 작품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니 꿈만 같다. 며칠 후 소연이 복지관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님, 왜 왔니? 집에 들어가세요. 현수가 많이 힘들어해요. 현수가 힘들다고. 네, 매일 라면만 먹고. 아무래도 남자라서 요리를 못하거든요. 순애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소연아, 너는 여자인데 왜 요리 안 해? 저는 원래 잘 못해요. 나도 처음에는 못했어. 배워서 한 거야. 하지만, 소연아, 나는 안 돌아가.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너희끼리 살아. 다른 가정들은 다 그렇게 살아. 소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일주일 후 복지관 작품 전시회가 열렸어요. 순애의 작품들도 전시대에 올라갔습니다. 이 컵 얼마예요? 한 젊은 여성이 순애가 만든 컵을 보며 물어봤어요. 아, 그건 15,000원이에요. 선생님이 대신 대답해 주셨어요. 예쁘네요. 사갈게요. 순애는 가슴이 벅찼어요. 자신이 만든 작품을 누군가가 돈을 주고 사가다니. 전시회가 끝날 때까지 순애의 작품 5개가 팔렸어요. 총 7만 원의 수입이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순애에게는 생평 처음 자신의 손으로 번 돈이었어요. 그날 저녁 순애는 자신이 번 돈으로 고시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오징어 볶음에 밥 한 공기. 혼자 먹는 외식이었지만 이상하게 맛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다음 주가 자신의 생일이었어요. 75번째 생일. 이번에는 크게 써보기로 했습니다. 달력에 빨간 펜으로 썼어요. 김순애 75세 생일이라고. 작은 글씨가 아니라 큰 글씨로 말이에요. 그날 밤 수첩에 마지막으로 적었어요.
김순애 74세. 오늘 내 작품으로 첫 수입을 얻었다. 비로소 내 이름으로 사는 삶이 시작된 것 같다. 무섭지만 행복하다. 내 이름으로 사는 삶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김순애의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